요즘 들어 문득 이런 생각 드는 날 있으시죠? 나중에 내가 내 몸도 못 가누게 되면 어떡하지? 자식한테 손 벌려야 하나 아니면 요양원에 들어가야 하나? 말은 안 해도 속으론 걱정되잖아요. 사실 이건 누구나 마주하게 되는 일입니다. 젊었을 땐 상상도 못했어요. 내가 병원 가는데 누가 데려다 줘야 하고 밥 한 끼도 누가 해줘야 먹을 수 있게 될 거라고는요. 근데 어느 날 보니 문턱 하나 넘는 것도 조심조심이고 가스레인지 앞에 서는 것도 귀찮고 무서워지더라고요. 이럴 때 우린 흔히 세 가지 선택지를 떠올려요. 자식 집으로 들어가든가, 간병인을 부르든가, 아니면 요양원 가야겠다 이런 거죠. 근데요, 이 셋 중에 뭐 하나 진짜 마음 편한 선택이 없는 거 다들 느끼고 계시죠? 자식 집에 들어간다. 처음엔 따뜻할 수 있어요. 손주들도 있고 같이 밥 먹고 얘기 나누고. 근데 몇 주, 몇 달 지나면요. 서로 눈치 봐요. 말 안 해도 압니다. 젊은 부부도 사는 게 팍팍한데 부모까지 함께 살면 공간도 좁고 생활 습관도 다르고 자꾸만 죄송하다는 말이 입에 맴돌아요. 특히 요즘은 며느리, 사위와 함께 사는 게 예전만큼 자연스럽지 않잖아요. 한 공간 안에서 가족이지만 어딘가 모르게 어색하고 불편한 거 겪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럼 간병인을 쓴다? 좋죠. 필요한 도움은 다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근데 문제는 돈이에요. 하루 몇 시간만 오는 방문 간병이야 그나마 낫지만 종일 돌봐주는 분을 쓰려면 한 달에 몇백씩 들어가요. 연금으로는 어림없고 자식들한테 손 벌리자니 그것도 마음 불편하고 그렇게 참다 보면 결국 아픈 몸을 끌고 혼자 병원 가고 대충 밥 때우고 자존심도 건강도 같이 무너집니다. 요양원은 어떨까요? 요양보호사 계시고 식사 나오고 간단한 병원 진료도 연계돼 있고 그런 시스템은 참 좋아요. 근데 문제는 자유예요. 나가고 싶을 때 못 나가요. 보고 싶은 친구도 먹고 싶은 음식도 허락 없인 안 되는 거죠. 내 집이 아닌 느낌. 그 익숙한 베개, 내가 고른 커튼, 그런 것 하나하나가 그리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외로워요. 아무리 직원분들이 친절해도 하루 종일 말 한마디 안 섞고 지나는 날도 있어요. 그 안에서도 고립되기 쉽고 사람 마음이 점점 작아집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꼭 자식한테 기대거나 요양원에 가지 않고도 노년에 스스로를 돌볼 수 있는 방법 정말 없을까요? 있습니다. 요즘 조금씩 주목받고 있는 방식인데요. 같은 또래끼리 혹은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작은 공동체를 만들어 서로 돌보며 사는 거예요. 무슨 마을 하나 통째로 만드는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아파트 두 세대 나란히 얻어서 친구들끼리 같이 사는 거예요. 각자 방은 따로 쓰고 밥은 같이 해먹기도 하고 서로 아프면 병원도 같이 가주고 그런 식으로 살아가는 거죠. 가평에 사는 박상길 어르신 이야기를 들어볼게요. 72살이신데 퇴직하고 나서 혼자 살다가 너무 외롭고 불안해서 대학 친구 둘에게 제안했대요. 우리 같이 살까? 처음엔 농담인 줄 알았대요. 근데 셋이서 가평 외곽에 조그만 단독주택을 빌려 같이 살기 시작했대요. 처음엔 서툴렀지만 지금은 누가 언제 밥을 하기로 했는지 약속도 잘 지키고 서로가 서로를 지켜보는 눈이 되었다고 해요. 한 분이 며칠 동안 무기력해 보이면 다른 두 분이 먼저 나서서 산책도 같이 나가자 하고 주변 복지센터 행사도 찾아보고 소일거리도 같이 한다고 해요. 요양원 가면 나는 숫자 중 하나일 것 같았는데 여기선 누가 늦게 일어나도 걱정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이 말이 참 와닿더라고요. 또 다른 분, 부산에 사는 이은자 할머니는요. 75세신데 허리랑 무릎이 약해서 혼자 외출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자식은 외국에 있고 요양원은 너무 가기 싫고
그래서 같은 아파트에 사는 이웃 두 분과 돌봄 약속을 했대요. 셋이서 각자 사는 집은 그대로인데 서로 도와주기로 한 거예요. 반찬 나눠 먹고 병원 갈 때는 돌아가면서 동행하고 주 1회는 꼭 셋이 만나서 점검 겸 식사 겸 수다도 떨고요. 요양원은 관리를 받는 느낌이지만 우린 서로한테 관심을 주는 사이예요. 이 말도 참 따뜻하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혼자이지만 진짜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일방적으로 의지하는 게 아니라 서로 의지하고 서로 도와주는 관계. 그게 사실 가장 오래가는 방식 아닐까요? 사실 우리 주변에도 이런 가능성은 꽤 많아요. 같이 복지관 다니는 분들, 교회나 사찰에서 자주 마주치는 분, 같은 동네에 오래 산 이웃, 그런 분들과 조금씩 관계를 만들어 보는 거예요. 처음엔 인사만 주고받다가 저 이번에 병원 갈 일 있는데 같이 가실래요? 반찬 좀 많이 했는데 나눠드릴까요? 이런 식으로 작은 연결을 만들다 보면 나중엔 서로를 의지할 수 있는 관계가 되거든요. 그리고 이런 관계는 가족보다 더 편할 수 있어요. 피가 안 섞였기 때문에 도움도 요청도 부담 없이 주고받을 수 있거든요. 이제는 정말 우리도 생각을 바꿔야 할 때입니다. 노년의 삶이 꼭 누구에게 기대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지켜내는 것이 되도록 말이에요. 그러려면 지금부터 준비해야 해요. 내가 어떤 삶을 원하는지 솔직히 들여다보세요. 나는 사람들과 어울리는 걸 좋아하는지, 혼자 있는 걸 좋아하는지, 그리고 생활비는 어느 정도가 적당한지, 주거 형태는 어떻게 하고 싶은지, 현실적인 계획을 하나씩 세워보는 겁니다. 또 주변 지자체나 복지관에서 진행하는 공동 주거 프로그램, 돌봄 매칭 서비스 같은 것도 수시로 살펴보세요. 요즘엔 이런 정보들이 생각보다 많고 지원도 꽤 잘 되어 있어요. 우리는 나이 들면서 몸보다 마음이 먼저 약해지잖아요. 이젠 쓸모가 없구나. 혼자야 외로워. 이런 생각이 자꾸 들면 삶이 힘들어져요. 그럴 때 필요한 건 누군가가 내 하루를 봐주는 것, 누가 내 안부를 묻고 내가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라는 걸 느끼게 해주는 삶입니다. 그게 가족이든 이웃이든 오래된 친구든 혹은 새로 만난 누군가든 말이에요. 요양원, 간병인, 자녀만이 답은 아닙니다. 이제는 새로운 방식이 필요해요. 작지만 따뜻한 공동체, 서로를 지켜보며 살아가는 동반자. 그것만 있으면 우린 요양원에 가지 않아도 스스로 존엄하게 노년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당신,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나만의 돌봄 방식을 찾아보세요. 당신의 노년은 생각보다 훨씬 따뜻하고 자유롭고 든든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